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망이론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자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해준 이론입니다. 전망이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전망이론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효용성 이론을 많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효용성 이론이라는 것은 500달러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500달러를 벌었을 때의 기쁨이 똑같다는 겁니다. 500달러를 벌었을 사람이랑 500달러를 잃은 사람이랑 감정의 크기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500만큼 좋아졌고 500만큼 나빠졌다는 거죠. 단순한 산수로 효용을 계산하는 게 효용성 이론입니다. 근데 이 효용성 이론이 설명을 못하는 게 있죠. 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베티와 안토니가 있습니다. 베티는 오늘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니도 오늘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효용은 똑같겠죠. 효용성 이론에 따르면은. 근데 이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베티는 어제 10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안토니는 어제 500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현재는 똑같죠.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럼 효용성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의 기분은 똑같이 좋아야 되죠. 근데 당연히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베티의 기분이 안토니의 기분보다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의 기분이 베티의 기분보다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효용성 이론은 이거를 설명을 못했던 거죠. 자, 베티의 기분은 지금 어떨까요? 베티는 100달러를 바라보는 기분이 이런 장면으로 100달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100달러가 아주 크게 보이죠. 반면에 안토니는 이런 시선으로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흐릿하게 있습니다. 100달러라고. 이전에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밝은 배경의 100달러와 어두운 배경의 100달러 이 두 가지가 효용성이 같을까요? 효용성 이론에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효용성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은 모두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토니와 베티의 이전 기준이 달랐던 거죠. 효용성 이론의 맹점입니다. 여기서 손실 회피 심리라는 걸 추가한 것이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 자, 이게 전망 이론 그래프인데요. 이 지점이 100달러 손실한 지점입니다. 100달러 이익을 본 지점이고 손실이고 이익이죠. 근데 100달러 손실 봤을 때는 이만큼 기분이 안 좋아지고 100달러 이익 봤을 때는 요만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달러지만 손실 봤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죠. 이게 전망 이론 그래프입니다. 사람들이 손실을 더 싫어한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일 때.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50%의 확률로 돈을 땁니다. 참가비는 100달러입니다. 여러분은 보상이 얼마일 때 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자,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죠. 50% 확률로 돈을 땁니다. 근데 참가비가 100달러입니다. 그러면 돈을 땄을 때 얼마를 받아야지 1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200달러 정도 돼야지 참가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상이 1.5에서 2.5배 정도 더 많았을 때 이런 게임에 참가한다고 하네요. 이 실험 결과가 알려주는 것은 사람은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아픔을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실히 900달러 얻기 vs 1000달러를 얻을 확률 90% 어떤 걸 선택하시겠네요? 확실한 900달러 얻기 vs 1000달러를 얻을 수 있는 확률 90%. 보통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저도 전자를 선택합니다. 확실한 900달러 얻기. 이거는 못 얻을 확률이 10%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900달러를 얻을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확실히 900달러를 잃기 vs 1000달러를 잃을 확률 90%.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1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죠. 이 위험을 90%를 위험을 회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 위험을 추구합니다. 도박을 선택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앞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 뒤에서는 왜 도박을 선택할까요? 이것도 전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이게 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옵션이 나쁘면은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경향을 보입니다. 저자에 따르면은 이런 현상은 특별하지 않다고 하네요. 위험을 기회보다 긴급하게 여기는 유기체들은 생존과 번식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거죠.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을 때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 어느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쪽이 생존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보다 위기를 더 급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양의 이익보다 같은 양의 손실에 민감합니다.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전망 이론입니다. 이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바로 그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양의 이익보다 같은 양의 손실에 민감하다. 그렇다면 위험을 회피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경향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다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해볼게요.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잃습니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달러를 얻습니다. 이 도박이 매력적인가요? 하시겠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0달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150달러를 얻으리라는 기대감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은 안 하려고 하죠.
대부분. 하지만 계산상 이런 게임은 하는 게 유리합니다. 50% 유리하죠. 50대 50 확률인데 벌었을 때는 $100, 잃었을 때는 $150. 반대군요. 벌었을 때는 $150, 잃었을 때는 $100. 이런 게임은 하는 게 이득이죠. 이런 게임을 반복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하죠.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유리한 게임도 안 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유리한 게임인데 이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내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이 좋아 승리할 가능성이 수백만 번이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그는 극단적인 손실 회피로 인해 고통받는데 그는 모든 유리한 기회를 거부한다.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유리한 게임마저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스템 2를 가동시켜서 혹시 지금 내가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유리한 게임인데도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참가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망 이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유 효과 편향입니다.